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암호화폐 하나를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바로 솔라나, SOL인데요. 혹시 최근에요, 솔라나 기반 앱들 있잖아요. D앱이라고 하죠. 이게 하루 만에 번 돈이 690만 달러래요. 엄청나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다음 10개 경쟁체인 수입 다 합친 것보다 많고요. 2위 경쟁자보다는 거의 3배랍니다. 진짜 입이 떡 벌어지네요. 네, 처음 들으면 누구나 좀 놀랄 만한 엄청난 수치인 건 맞습니다. 사실 암호화폐나 블록체인도 하나의 경제 시스템으로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그 시스템이 얼마나 건강한지 보여주는 뭐랄까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기업 실적처럼요. 수익이 탄탄하고 또 성장세가 가파르다면 당연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일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솔라나를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해요. 이 엄청난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그 매력적인 투자 이유 하나,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점 하나, 이걸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텐데요. 핵심은 이 숫자를 만들어내는 실제 사용자 활동,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동력입니다. 과연 이 솔라나의 화려한 성과가 진짜 실력일지 아니면 잠깐의 열풍일지 함께 그 속을 들여다보시죠. 자, 먼저 솔라나의 가장 강력한 매력 포인트부터 좀 볼까요? 바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앱 경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루 690만 달러. 이게 그냥 하루 반짝 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최근 30일 동안 솔라나 앱들이 벌어들인 총 수익이 무려 2억 1,1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와,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이더리움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에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흔히 말하는 가스비와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 앱 수익이라는 건 솔라나라는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개별 앱들 있잖아요. D앱들이 사용자들한테 직접 벌어들인 수익, 그 총합을 의미합니다. 관례적으로 보면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수익이나 리퀴드 스테이킹 관련 수익, 그리고 네트워크 자체 가스비, 이런 건 보통 제외하고 측정해요. 아하,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솔라나 위에서 돌아가는 뭐 게임이라든지 금융 서비스, 소셜미디어 같은 앱들에 진짜로 돈을 내고 있다. 이런 뜻이군요. 단순 네트워크 사용료가 아니라 앱 서비스 그 자체에 돈을 낸다. 정확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실제 사용자들이 그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느끼고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규모가 다른 어떤 경쟁 네트워크보다 훨씬 크다는 점. 이게 현재 솔라나의 가장 강력한 투자 논리,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용자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인 셈입니다. 사용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갑을 열고 있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냥 앱 개발사들이 돈 잘 번다, 뭐 이런 거 이상일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앱 수익이 일종의 복리 효과 같은 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개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든 앱의 사용자들이 진짜 돈을 내는 걸 보면 아, 이 플랫폼에서는 정말 사업이 되는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더 많은 개발자들이 솔라나로 몰려와서 더 혁신적이고 다양한 앱들을 만들려고 할 거고요. 아,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훨씬 넓어지겠네요. 뭐 쓸만한 앱들이 많아진다거나. 그렇죠. 사용자들은 같은 솔라나 생태계 안에서 금융, 게임, 소셜 이런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장의 선순환입니다. 활발한 사용자 활동이 더 많은 개발자를 끌어들이고 또 더 많은 앱이 나오면 다시 사용자들이 몰려드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솔라나라는 플랫폼 자체가 점점 더 강력해지는 효과를 낳습니다. 많은 개발자들이 지금 솔라나에서 엄청난 기회를 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이야, 사용자와 개발자가 함께 생태계를 키워나가는 진짜 이상적인 드림인데요.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앱 수익이라는 게요, 결국에는 그 앱 만든 개발사나 아니면 그 앱의 토큰 보유자한테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솔라나 코인 자체 가치랑은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이는데 혹시 SOL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맞아요. 앱 수익 자체가 SOL 보유자에게 무슨 배당금처럼 직접 지급되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수익은 보통 해당 앱의 운영 주체나 관련 토큰 홀더들에게 돌아가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걸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봐야 해요. 앱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건 결국 솔라나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블록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의미거든요. 아, 앱을 쓰려면 결국엔 솔라나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하니까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솔라나 기반 앱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거래를 처리하고 수수료를 내기 위한 SOL 코인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들이 앱에 돈을 쓰려고 혹은 그 앱이랑 상호작용을 하려고 SOL을 사거나 보유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지는 거죠. 물론 이더리움처럼 수수료 일부를 태워서 소각해서 직접 토큰 가치를 올리는 방식, 피번과는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솔라나 가치 상승 동력은 상대적으로 좀 간접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강력한 앱 수익은 솔라나 생태계가 자본과 뛰어난 인재를 끌어들일 만큼 건강하고 활기차다는 강력한 증거고요. 이렇게 늘어난 온체인 활동은 결국 SOL 코인 자체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져서 가격 상승을 이끌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간접적이긴 해도 앱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결국 SOL 코인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좋습니다. 솔라나의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건 없겠죠. 이렇게 숫자가 좋을 땐 항상 그 이면은 없는지 한번 보게 되잖아요. 이 놀라운 앱 수익 뒤에 혹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없을까요? 네, 바로 그 점을 짚어봐야 합니다. 이 화려한 숫자 뒤에는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앱 수익의 상당 부분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진지한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조금 다른 영역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지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면 어떤 영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좀 불안한데요. 현재 솔라나 앱 수익의 상당 부분, 특히 최근의 그 급증세는요, 소위 밈코인 열풍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밈코인을 쉽게 만들고 출시하고 또 그걸 빠르게 사고 파는 걸 도와주는 앱들 있잖아요. 그런 앱들이 지금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밈코인요? 와, 그 인터넷 밈에서 영감받아서 재미로 만들고 투기성이 엄청 강하고 가격 변동성도 어마어마한 바로 그 밈코인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밈코인 투자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투계적이고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입니다. 일종의 유행이나 사이클에 타는 경향이 강하고 때로는 합법적인 도박과 좀 유사하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솔라나의 밈코인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한때 솔라나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라고 하죠. 여기서 발생하는 거래량의 약 70%가 밈코인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솔라나 전체 앱 수익의 60% 이상이 이런 밈코인 투자 활동과 직결되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와, 70% 거래량의 60% 이상 수익이라니 생각보다 훨씬 높은 비중인데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요. 이 밈코인 열풍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점이 리스크인 거죠. 만약 시장 상황이 조금이라도 좀 차가워진다거나 아니면 규제 환경이 바뀐다거나 혹은 단순히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른 데로 옮겨가기만 해도요. 지금의 이 엄청난 거래량과 앱 수익은 마치 신기루처럼 순식간에 증발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과연 지금 솔라나의 수익 구조가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인가 하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아찔한데요. 약간 라스베가스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느낌도 좀 들고요. 화려하고 막 돈이 넘쳐나는데 언제 그 열기가 식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같은 거요. 그렇다고 해서 솔라나가 투자할 가치가 전혀 없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설마? 물론입니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전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솔라나 생태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영역 중 상당 부분이 이런 카지노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 이걸 투자자로서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카지노 자체도 분명 수익성이 매우 높은 사업 모델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솔라나에 투자한다는 것은 적어도 상당 부분은 이 카지노의 지분을 사는 것과 같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리스크의 종류와 크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떤 관점으로 솔라나를 바라보는 게 현명할까요? 마냥 불안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또 무시할 수도 없는 문제 같은데요. 여기서 핵심은 결국 수익 구성의 다변화입니다. 솔라나 생태계가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요. 현재 밈코인 중심 트래픽을 좀 더 지속 가능하고 실제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다양한 분야로, 예를 들면 디파이나 NXT, 게임, 요즘 뜨는 디핀 같은 분야요. 이런 쪽으로 성공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변화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개발자들이 계속 돈 되는 밈코인 관련 앱만 만들려고 하진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미 솔라나는 강력한 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앱 수익 선순환 구조 덕분에 많은 우수한 개발자들이 솔라나 생태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밈코인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앱들을 계속 내놓는다면 생태계는 점차 균형을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개발자들 사이에서 솔라나가 기회의 땅이라는 인식이 유지되는 한 다변화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이걸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리스크를 인지하면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방법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되 밈코인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현 단계에서는 포트폴리오 내 비중을 좀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솔라나 생태계의 수익원이 실제로 다양화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들, 예를 들어 밈코인 말고 다른 분야 D앱들이 꾸준히 성장한다거나 사용자 수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점진적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카지노가 돈 버는데 서툴렀다면 그렇게 크고 화려하게 존재하지 못했을 거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밈코인 기반 활동이라도 상당 기간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군요. 한쪽에는 다른 경쟁자들을 그냥 압도하는 실제 사용자들의 경제활동, 그리고 그로 인한 엄청난 앱 수익이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 성장의 상당 부분이 변동성 크고 좀 투기적인 밈코인에 의존하고 있다는 약간 불안정한 기반이 공존하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위험과 보상의 저율추는 여전히 매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이 특정 블록체인 위의 앱들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강력한 펀더멘털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체인에서도 이 정도 규모의 앱 수익은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이 사실 자체는 솔라나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네, 오늘 솔라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압도적인 앱 수익 성장이라는 빛과 또 밈코인 의존성이라는 그림자, 이 양면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솔라나를 제대로 평가하는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께서 만약 솔라나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역동적인 상황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화려한 숫자 너머에 있는 수익의 질적인 구성, 그리고 그 지속 가능성까지 면밀히 살펴보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성장세 이면에 존재하는 리스크 요인을 정확히 인지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밈코인 같은 약간 투기적인 트렌드에 힘입어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생태계가 과연 시간이 지나면서 더 광범위하고 지속 가능한 실제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으로 성공적으로 진화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호들을 통해서 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해야 할까요? 어쩌면 솔라나는 그 중요한 시험대에 가장 먼저 오른 사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